전반적인 국제법의 체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제인도법, 생소하죠? 인권법과 말이 비슷하잖아요. 인권, 인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말은 무력충돌법, 이건 좀 괜찮네. 이해가 되죠? 무력충돌지 저금드는 법이다. 그죠? 또는 전쟁법, 이건 더 확실히 머리에 닿죠. 전쟁 중에 저금드는 법이다.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일단 국제법의 전반적인 체계부터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오늘 내일 꼭 진도가 나갈 텐데 왜 저걸 하지 선생님이? 이렇게 의문이 들거든요. 하필이면 왜 지금 하지? 전반적 체계를 들으면 저절로 알 수 있게 돼요. 자, 우리가 국제법 전반적인 체계 또는 구조, 얘는 아마 어떤 수학이든지 간에 어떤 선생님인지 간에 다 똑같은 말을 하죠. 우선 국제법이란 무엇인가부터 설명하죠. 국제법이라는 것은 외교원 시험이라면 아마 제신문에 나올 수도 있겠죠. 통론에. 국제 공동체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 정도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국제 공동체라는 걸 전제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법이에요. 법인데 어떤 법이냐면 우리가 법은 지금 헌법 배우고 있죠. 금동훈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나요? 그죠? 배우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죠? 헌법은 일본을 규율하지 않아요. 헌법 가지고 미국을 규율합니까? 한국 국내사를 규율하죠.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은 국내법이잖아요. 국내법은 국내 공동체를 규율하게 한 것이에요. 이를 위해 권리 의무를 만들었어요. 법이라는 것은 일단의 권리 의무, a bundle of rights and obligation. 이걸 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국내 공동체를 규율하기 위한 권리 의무의 일단의 권리 의무가 국내법이라면, 예를 들어 헌법, 국제법은 그게 아니에요. 타깃이 달라요. 국제 공동체라는 거대한, 좀 더 거시적인 그런 사회, 얘를 규율하기 위한 권리 의무, 이걸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룰스도 있고 일반적인 프린시플스도 있어요. 자, 아무튼 국제 공동체를 규율하기 위한 그런 권리 의무를 우리가 국제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 국제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국제 공동체는 여러분 알다시피 국제 정치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다 알잖아요. 바로 국가들로 보통 구성되죠. 이렇게 저기 보면 미국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도 있고, 남한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것만이겠어요? 이건 지역이라면 세계적인 그런 큰 국제 공동체가 있죠. 또 남한과 북한이라는 북한. 이런 양자 간의 공동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국가들 간에 이루어진 걸로 보통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꼭 국가들만이 국제 공동체의 역사를 바꾸는 주역들인가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 북한의 또 남한의 히스토리, 역사를 바꾸는 주체가 남북한이기도 하지만 유엔도 있죠. 실제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걸 통해서 북한을 옥죄죠. 또 어떤 경우는 중요한 개인들, 북한의 김정은 이 한 사람이 국제 공동체의 역사를 좌지우지하죠. 만약 미국의 트럼프가 아닌 만약 힐러리가 대통령이었다면 역사는 달라졌겠죠. 그래서 국제 공동체는 국가들로 보통 구성되지만 개인도 있고, 그 다음에 유엔도 있고, 다양한 자들이 어울려서, 또 오늘날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어떤 개인, 우리가 여기서 보면 국제 공동체 국가가 있죠. 이 국가를 잘 들여다보면 사람들로 구성되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들여다보세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다시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같은 자연인도 중요하지만 법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회사들, 예를 들면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비영리법인 중 대표적인 예가 NGO. 실제 NGO가 핵무기 금지 조약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NGO가 핵무기 금지 조약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NGO가 하고요. 인권 분야에서 난민 같은 부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GO가. 그래서 NGO가 출제될 수 있어요. 특히 핵 문제와 관련돼서 NGO를 물어볼 수 있어요. 레인보우 워리어 케이스 같은 데 할 수 있겠죠. 오늘 판례 자료. 그 다음에 회사가 있죠. 영리법인이죠. 회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뭐 영화는 제가 내용은 아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4글자, 3글자, 2글자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영화가 하나 나왔어. 론스타를 겨냥한 영화 하나 나왔었는데 본 사람 있어요? 뭐였죠? 몰라요. 공부만 했군요. 있어요. 자, 아무튼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론스타 같은 다국적 기업이 한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고 국제정치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율도 필요해요. 그래서 국제법은 결국 국가를 규율하고 유엔도 규율하고 자연인도 규율하고 론스타도 규율하고 NGO도 규율하는 그와 같은 권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국제공동체 이와 같이 요약하면 주로 국가들로 구성되지만 국가 이외의 행위자, 얘를 뭐라 부를까? 비국가 행위자. 시험 문제에서 비국가 행위자를 써라 시험에 나오면 뭘 쓸까요? 자연인만 쓰지 말고 법인도 써야겠죠? 또 다른 민족도 써야 되고 여러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국제공동체를 구성하여 국제공동체 역사를 주도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누굴까요? 국가죠. 국가, 북한, 남한. 그러면 국가라는 행위자는 어떻게 국내 공동체를 다스릴까요? 뭐 아시겠지만 국내 공동체는 여러 가지 인이 있고 물이 있죠. 뭐 자연적인 환경도 있지만 인공적인 어떤 환경도 있고. 그래서 국가들은 예를 들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자연인, 법인. 이들은 크게 나누면 다시 자연인, 법인은 국적을 가진 국민과 예를 들어 한국이라면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국민과 외국인이 있죠. 비국민 다른 말로.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떤 나라든지 간에 보통 국가들은 국적을 가지고 자기 나라 국민이라는 것을 정하고 반면에 국적을 안 가진 자를 외국인으로 부르잖아요. 자연인, 법인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 나라를 구성하여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진공 상태에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물, 인공적인 어떤 물 이런 곳에서 바다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사일 수도 있고 민사일 수도 있고 이걸 규율해야 질서가 잡히니까 어떡합니까? 법을 만들어 집행하죠. 입법권화권, 집행권화권 이렇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나왔던 영화에서 론스타라는 회사가 국내 사회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면 한국은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서 론스타를 규율하죠. 그래서 국내 공동체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태도를 취한다. 알죠? 자, 이와 같이 보통 국가들은 한 국가를 우리가 돋보기로 봤는데 국가는 이와 같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권할까 사법권할권 헌법에서 배우는 이걸 통해서 결국은 국가의 어떤 질서를 형성하잖아요. 경제 질서, 안보 질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서들을 형성하잖아요. 이 법 중 하나가 오전에 배웠던 헌법이라는 법이죠. 그죠?